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그리고 저녁에는 지금 눈이 조금 많이 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계속 눈이 온다고 하네요. 서울에는 아침부터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마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눈이 오니까 조금 더 날씨가 많이 추워진 듯 하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요. 그러면 오늘 리딩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개발할 것. 길고양이 나비는 다른 길고양이들과 달리 털에 윤기가 흐르고 배는 언제나 볼록하게 나와 있다. 다른 길고양이들이 골목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질 때 나비는 그들과 다른 자신만의 특질을 발휘하였다. 그 특질이란 인간과의 소통 능력이었다. 나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치 성지순례에 나선 신자처럼 동네를 한 바퀴 돈다.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친절한 아줌마가 있는 식당이다. 식당 아줌마는 나비에게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준다.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나비는 처음 그 식당에 올 때부터 살갑게 아줌마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이제 나비가 안 오면 오히려 더 이상해. 하루라도 나비를 안 보면 내가 다 걱정이 된다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식당 아줌마뿐이 아니었다. 나비가 두 번째로 들르는 정육점 아저씨도, 세 번째로 들르는 빵집 사장님도, 네 번째로 들르는 미용실 아가씨도 모두 나비를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나비는 여느 길고양이와 다름없는 신세였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개발해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인 다른 길고양이들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런 나비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는지 몇 마리 길고양이들이 나비 곁으로 다가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이건 실하다. 이렇듯 고양이도 자신의 특질을 갈고 닦아서 생을 역전시킨다. 사람에게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인생 역전의 찬스를 얻으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끼를 개발해야 한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지니고 산다.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길고양이 나비처럼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자신이 고유한 특질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 기계를 수리하는 특질을 지닌 사람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무직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특질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사는 것과 같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내면이 부르짖는 자신만의 특질을 찾아내라. 마음속 그리움이 닿는 곳은 어디인가? 시를 쓰고 싶은가? 축구를 하고 싶은가? 병을 고치고 싶은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가?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을 미루지 않는다. 현실이 아무리 버거워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이 해서 행복한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일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고유한 특질이 세일즈라면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허투루 팔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까?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세일즈에게도 정성과 혼을 싣게 된다. 반면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불타오르지 않는다.
그저 해가 떴으니 일터에 출근하고 해가 져가니 퇴근하는 식으로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을 500년을 산다고 하면 그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차라리 조금 덜 살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 새로운 열정에 부풀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을 것이다. 66 사이즈 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실수로 55 사이즈 바지를 산 적이 있다. 억지로 몇 번은 입었다. 그런데 차마 더 이상은 입을 수가 없었다. 배가 너무 조여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어도 이렇게 괴로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지니고 살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는 일은 일생일대의 거사다. 이 큰 일을 미루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위다. 아직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모른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더라도 일단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일개미의 특질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개미가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망각하고 여왕개미 흉내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여왕개미가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망각하고 일개미 흉내를 낸다면 그 개미 사회는 곧 붕괴될 것이다. 작년 여름 나는 낭생 처음 선풍기를 분해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날개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사를 풀고 선풍기 날개를 목욕탕에 가져가서 깨끗이 닦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런데 아뿔싸,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건 조립의 실수였다. 부품 하나하나가 각기 고유의 목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간과하고 다른 부품을 엉뚱한 곳에 맞춰 넣어버린 것이 실수였다. 이것저것 대충 맞추고 선풍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자 이런 소리가 났다. 우당탕! 어머 깜짝이야! 선풍기가 부셔졌어. 난 거의 울먹이듯 말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작은 실수가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들일 수 있으며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는 것이다. 선풍기 부품도 자신만의 고유함이 있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개발하라. 주위에서 뭐라고 수군거려도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하면 심장이 뛰고 가슴 설레는 일을 한다면 그대는 자신만의 고유함을 아는 사람이다. 긍정은 믿음이다. 자신에게 숨겨진 고유한 특질을 찾아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자세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누군가가 종용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 주제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을 개발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이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자신만의 색깔 그리고 자신만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걸 찾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깨달을 때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30살 후반대 뭐 늦어서는 40 넘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겠죠. 뭐 남자 여자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자신만의 특질을 잘 찾아서 여러분도 앞으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